안녕하세요. 와인 4.0 저스틴입니다. 저번 주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번 주는 보르도 좌한 와인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샤또 라로즈 트랑토돈이고요. 오메도 끄리 부르주아급입니다. 또 하나는 샤또 린치 무사, 이건 그랑크리급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와인을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이에 얘가 산소도 좀 만나보라고. 자, 이제 와인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들은 보르도 와인들입니다. 보르도는 제일 유명한 산지죠. 보통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르도에는 이제 무슨 샤또 뭐 이런 식의 와인 이름들이 많죠. 너무 많아요. 다 샤또예요. 샤또는 원래 캐슬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이죠, 성. 보르도 샤또의 특징은 샤또의 영주가 절대 포도 농사를 짓거나 와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 소작농과 일하는 사람들을 써서 만들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르도의 샤또가 약 6,000개 정도 있는데요. 보르도는 대서양 옆에 붙어 있어서 온난 다습하고 해양성 기후입니다. 게다가 강수량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포도 재배의 한계선인 연간 900ml까지도 비가 내립니다. 특히 보르도의 포도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거는 수확기인 가을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 해는. 그래서 어느 정도 당도만 올라갔다고 하면 바로 수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수확하려고 했다가 비 오면 끝나니까요. 보르도는 지롱드 강이 이렇게 대서양 쪽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지롱드 강의 왼쪽이 좌안, 오른쪽이 우안입니다. 보르도의 좌안 쪽의 특징은 강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옛날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꺾어 나갈 때는 좌측은 유속이 느려지고 우측은 유속이 빨라지면서 우측은 침식이 일어나고, 이거 왜 하고 있죠? 근데 지구과학 시간도 아닌데. 좌측은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상류에서 굴러 내려오던 돌들이 왼쪽으로는 돌이 쫙 퇴적되죠. 그래서 이 좌안 쪽의 땅은 자갈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특히 처음 넓어지는 구간의 그 마을의 포도밭들이 가장 자갈이 많죠. 자갈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엄청 좋아하는 토양입니다. 배수도 잘 되고 그 포도 품종의 특성상 자갈밭을 좋아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여러분 아시죠? 한 번씩 드셔보셨죠? 네, 바디도 높고 탄니도 세고. 반면에 멜로라는 품종은 주로 우한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한 쪽이 수분을 좀 함유하고 있는 진흙하고 석회가 섞인 그런 토양이거든요. 멜로라는 품종은 그런 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좌안에서도 심습니다. 그래서 보르도 좌안의 레드와인의 특징을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을 메인으로 해서 멜로를 약간 혼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같은 와이너리에서 똑같은 브랜드의 와인을 만드는데 매년 까베르네 소비뇽과 멜로의 혼합 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멜로는 약간 일찍 수확할 수 있거든요. 조생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까베르네 소비뇽은 약간 만생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멜로를 수확했는데 비가 와버렸어. 까베르네 소비뇽을 망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멜로를 더 쓰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날씨에 따라서 또 수확된 포도의 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까베르네 소비뇽과 멜로의 혼합 비율을 가지고 매해 조금씩 바꿔가면서 있는 거로 와인을 만들죠. 게다가 이렇게 와인을 만들면 장점이 뭐냐면 한쪽이 망해도 다른 쪽이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인은 일단 계속 만들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와인인 샤또 라로즈 트랑토돈, 오메독이죠. 오메독 지방이면 메독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바닷가 쪽이 메독, 바닷가에서 좀 먼 쪽이 오메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끄리 부르주아급입니다. 끄리 부르주아란 1855년에 그랑크리라는 등급을 딱 한 번 보르도 지방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한 60개 와이너리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메독 지방의 와인들을 평가해서 그 중에 좀 괜찮으면 끄리 부르주아라는 이름으로 등급을 줘서 출시하고요. 레이블에도 끄리부르주아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좋으면 끄리부르주아 스페리웨르, 그거보다 더 좋으면 크리부르주아 엑셉시오넬 최고 등급을 줍니다.
끄리 부르주아는 5년마다 다시 테이스팅을 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와인의 경우에는 2017년 빈티지죠. 그때 당시에는 끄리 부르주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끄리 부르주아 수페리웨르 등급으로 승급했습니다. 이 와인의 포도를 재배한 그 밭은 1719년에 최초로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도밭은 자갈 그리고 진흙 석회 토양입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자갈이 많은 쪽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었을 것 같고, 진흙 석회 토양 쪽에는 멜로를 심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의 혼합 비율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41%, 멜로가 47%, 뿌띠베르도라는 품종이 12%,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었고요. 발효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3주 발효했고요.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오크통에서 숙성했습니다. 감초 같은 향도 좀 있고요. 달달한 한약에서 쓰는 감초 있죠.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산도는 한 7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중간 플러스 산도를 보이고 있고요. 타닌은 되게 부드러운 편인데요. 타닌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타닌이 되게 부드러워서 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양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플러스 정도 타닌이 있는 것 같고요. 바디도 중간 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목이 타는 게 약간 있는 거로 봐서는 중간 알코올 치고는 약간 높을 것 같은데요. 어디 확인해 볼까요? 13%네요. 중간 알코올이네요. 사실 이거 한번 마셔봤었는데, 비비노에도 제가 올려놓은 글도 있습니다. 제가 마셨던 거. 근데 그때는 분명히 연필 깎을 때 나는 향, 그게 났었는데, 오늘 그게 좀 실종됐습니다.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좀 더 공기하고 맞닿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삼나무 향 좀 나고요. 정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향이 나왔을까요? 조금만 더 마셔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병도 해야 되는데 저 어떡하죠?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취한 거 아니에요. 전 원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향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 왔어요, 왔어. 연필 깎으면 나는 그 향나무하고 막 이거 있죠? 연필 심도 있고, 심 이렇게 갈아도 나오고, 막 그런 향들이 올라옵니다. 젖은 흙, 젖은 낙엽? 막 그 숲에 비 왔을 때 숲속 들어가면 막 젖은 낙엽하고 젖은 흙들 있죠. 막 그런 데서 나는 그런 향? 그런 게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운을 안 봤네요. 제가 여운을 보겠습니다. 여운이 살짝 짧아요. 이건 중간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인은 특징이 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거의 뭐 강렬한을 줘도 될 정도로 향은 강한데, 문제는 풍미, 입에서 느껴질 때는 그 정도가 안 난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신기해요. 보통은 풍미나 향이 비슷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센 정도가. 근데 이거는 풍미는 한 중간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까 1차, 2차, 3차 향들 다 복합적으로 있죠. 조금씩 다양하게. 복합미 좋다고 볼 수 있고, 균형 맞잖아요. 지금 산도, 탄닌, 바디, 알코올 비슷비슷하게 잘 어울려서 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풍미의 강도가 좀 빠지기는 하는데 여운도 좀 빠지네요. 그래서 그냥 좋은 와인, 지금 마실 수 있고 숙성 잠재력도 아직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발전 중인 와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노에서 제가 평점을 준다면 3.9만 주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했던 거 누가 찾아보시는 분 있으면 그때 아마 4.2쯤 줬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때. 오늘은 뭔가 살짝 이상합니다. 그래서 3.9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약간 생우유 같은 크림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떨떠름한 블랙커런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참고로 이 와인은 예고편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마트에서 3만 원대로 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 때 같이 저랑 못 마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사서 같은 향들이 나는지 같은 맛들이 나는지 한번 같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와인은 온도가 지금 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와인입니다. 샤또 린시 무사 뽀이아 거죠. 2014년 빈티지네요. 그랑크리 클래스입니다. 그랑크리는 1855년에 나폴레옹 3세가 파리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프랑스는 와인의 나라니까 보르도 와인 많이 찾을 거고요. 그러면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우니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하는 와인들을 한 60여 개를 선정을 해서 그랑크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재평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랑크리라고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는 뜻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와인으로 인정을 받았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까지도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5등급인데 그래도 1등급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대 샷도 있죠. 그때는 4대 샷도였어요. 그랑크리 등급은 딱 한 번 변합니다. 새로 진입한 와인은 없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샤또 무통 로칠드만 그게 딱 한 번에 변합니다. 1855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1등급이 5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5등급인데 5등급이라고 해서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등급이라는 건 그때 당시였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보르도의 샤또는 너무 웃기는 게요. 샤또가 가운데 캐슬이 있잖아요. 그 일대의 밭을 다 샤또로 해줬습니다. 자기 샤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계속 근처 밭을 더 삽니다. 이때 요거일 때 그랑크리였다는 거지. 이 옆에 밭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랑크리가 아니었다고요. 늘어나요. 그래도 자기는 그랑크리라고 붙여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슬쩍슬쩍 여기서 만든 것도 섞어가지고 그랑크리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한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은 샤또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자기네 샤또에서 좋은 포도들을 가지고 그랑크리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좀 떨어지는 애들은 뭐 세컨드 와인으로 출시를 하고 뭐 서드 와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 와인을 만든 포도들을 재배한 포도밭의 토양은 자갈 중심이고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혼합 비율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79%, 멜로가 21%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발효는 15일 동안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했고요. 18개월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쇠오크를 썼습니다. 50%를 쇠오크를 썼다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쇠오크통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삼나무, 정향, 육두고 향들이 좀 더 셀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음해 보겠습니다. 제일 신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색깔부터 보겠습니다. 와, 2014년 빈티지라서 그런지 얘는 루비인데 테두리가 엣지라고 하죠. 림이라는 말도 쓰고요. 많이 가넷으로 변했어요. 향이 뭐 장난 아닙니다. 와, 일단 연필 심향 있고요. 감칠맛 있습니다. 약간 새우 튀기면 튀김에서 나는 그 고소한 향 있거든요. 그런 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랙베리 향 있는 것 같고요. 크림도 있고 정향, 삼나무 있고요. 가죽 중에 새 가죽, 가죽 제품 새로 샀을 때 이렇게 딱 맡아보면 나는 향 있죠. 그런 것도 살짝 있고요.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얘도 드라이하고요. 산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그 다음에 탄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탄닌이에요. 근데 부드러워도 양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 플러스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알코올 중간 정도 느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5도네요. 바디는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죠. 향의 강도는 아까 거에 비해서는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마셨던 그 오메도 끄리부르주아급보다는 얘는 막 향이 처음부터 폭발해요, 그냥. 그래서 향의 강도는 얘도 프로나운스드 강렬한 주겠습니다. 풍미도 꽤 좋아요. 처음 마셨던 거는 제가 향은 센데 풍미가 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풍미도 좋아요. 입에서도 뭐 아까 그 향들이 막 쭉쭉쭉쭉 입에서 느껴집니다. 와, 긴 여운 줘도 될 정도로 여운이 깁니다. 복합미 좋고 균형감 좋고
풍미 좋고 여운 좋고 훌륭한 와인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숙성 잠재력 있고 지금 마셔도 좋고 2014년 빈티지는 그렇게 나쁜 빈티지가 아닙니다. 보통 보르도는 2013하고 12를 피하시면 되는데 특히 13을 피하시면 되는데 그때가 아주 망한 빈티지였어요. 14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되는 빈티지라서 제가 봐서는 뭐 감히 예견하건데 앞으로 10년, 20년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발전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얘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요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리가 아니죠. 그냥 안주죠. 안주가 마련됐습니다. 우와. 우선 향이 좀 변했나 한번? 오, 이게 이제 일본 와인이었거든요. 끄리부르주아 오메도. 온도가 내려갔더니 이제 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온도가 높았었나 봐요. 향 좋고요. 얘는 그랑끌이죠. 아, 역시 얘는 향 폭탄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 그랑끌이 이마트 가면 2014년 빈티지 8만 원이면 사거든요. 보르도 그랑끌이를 맛보고 싶다. 근데 내가 뭐 5대 샤토처럼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을 돈 없다.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8만 원대 이 와인 한번 딱 드셔보십시오. 좋아요, 아주.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음식을 하나 먹고, 맛있어요. 양상추가 식감을 담당하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살짝 짭짤해야 돼요. 그래야 양상추가 그거를 중화시켜 줍니다. 아, 입안이 난리 났어요, 지금. 양파에 막 피망에 뭐 고기에 굴소스 넣는 거 신의 한 수입니다. 간장 약간 프라이팬에서 묽게 하는 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감칠맛이 그냥 뭐. 첫 번째 와인을 역시 음식이랑 와인이랑 먹으면 강도들이 다 약해져요. 이게 약간 짭짤하거든요, 지금. 산도도 내려가고, 탄닌도 내려가고, 풍미는 원래 좀 약간 떨어지는 와인이었고. 그래도 더 먹고 싶게 만드는데요, 음식을. 그러면 다음 와인을 한번 또 음식을 하나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마시기 전에 이 연필심 향. 아, 저는 이걸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보르도에서 품질이 좀 낮은 것들을 먹으면 이 향이 안 나요. 너무 아쉬워요. 어? 커피 맛이 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커피 맛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못 찾았던 커피 맛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취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찍는데, 어떡하죠? 아, 큰일이다. 그래서 다음 와인, 아, 잠깐, 이거 아까 종합 평점을 안 내렸더라고요, 제가. 이 와인은 비비노에 올리면 4.3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0 넘는 와인 하나를 찾아냈죠. 그래서 미션 클리어. 다음 와인 소개해야죠. 다음 주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마셔볼 와인은 부르고뉴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1번 와인은 잠실 롯데에 있는 보틀벙커에서 샀고요. 5만 원대고요. 부르고뉴의 꼬트 샬로네즈의 룰리라는 꽃민급입니다. 룰리라는 마을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와인은 두 번째 와인은 지인이 파리공항 면세점에서 샀습니다. 65유로 주고 샀다고 합니다. 본로마네죠. 부르고뉴 꼬투드니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로마네 꽁띠가 나오는 것도 본로마네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와인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다음 주에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마네 꽁띠를 구하시라는 게 아니라 본로마네를 구하시려면 아마 10만 원대 이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못 봤어요. 아무리
전문적으로 파는 곳에 가도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래도 이거는 어려우시죠? 말라 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틀벙커에서 똑같은 룰리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부르고뉴에서 꽃민급 코트 샬로네즈면 약간 좀 저렴하거든요. 코트드 니에 비해서는 레드와인이요. 코트드 본의 레드와인도 약간 저렴하고요. 거기도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코트 샬로네즈의 레드와인은 마을급이라도 이렇게 룰리라는 마을이 써 있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다음 주에 같이 마시면서 같이 평가해 보시자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